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정신 아침 반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시장 아주 따끔합니다. 초토화를 시키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른 것보다 다 내린 게 한 5배씩 많고, 네, 아주 오늘은 밸류업에는 완전히 초전박살 났습니다. 네. 전력주들하고. 네. 그래도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막 1%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좀 버티더니 결국 삼성전자도 보합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래도 코스피는 버텼습니다. 네, 상해주들 중에는 잘 안 떨어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 많이 빠졌는데, 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긴 했고, 근데 이제 상위주들 많이 안 빠졌고, 셀트리온은 오히려 한 6%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잘 버텼습니다. 0.1% 오히려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3%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제일 걱정하던 건 이제 반도체로 쏠리면 2차전지 그런 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약간 초반에 그런 모습 나오다가 이제 막판엔 조금 회복은 됐어요. 네. 네. 아침에 2차전지들 엄청 큰 폭으로 거세게 급락했었는데 많이 되돌렸습니다. 근데 저 실적 나온 게 저게 이번 한 분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네. 2분기에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반영할 정도로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정말? 1등주는 아닌 것 같은데. 1등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오늘 참 힘든 장이었는데, 네. 저 PBR주들, 그 밸류업 종목들이 사실 총선 기점으로 흐지부지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반영해서 총선 한 2주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총선 한 이틀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또 오히려 상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 선반영은 K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요거 참 이해 못해서 예전에 돈 많이 날아가는 경험도 좀 있었는데, 네네. 선반영은 이거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반도체가 1등 주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는 워낙 사이클로 움직이고 공급의 수요 공급 흐름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익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움직여서 그거에 앞서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K 증시만의 독특한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 지역 난방공사, 한국전력 이런 데는 오히려 3%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 1등을 했고요. 2등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6%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PBM 등재 소식이 또 오랜만에 또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2, 3%대씩은 다 올랐는데, 롯데손보는 이제 M&A 기대감 때문에 한 5%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운수장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3%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낙폭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은행주들 같은 금융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저 PBR 그렇죠? 대체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료정밀에서는 KC텍, DI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하락 1등을 했죠. 코스닥 반도체 주식들은 정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가지고, 전기전자 섹터는 선방을 한 것 같은데, 계열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4% 5%가 그냥 빌비재예요. 네. 4% 5%부터 9% 10%까지 다양하게 깜짝 빠졌습니다. 놀랐어요. 네. 네, 그리고 건설주들도 좀 빠졌고요. 오늘 건설주에서는 SK 이터닉스가 경고 종목 지정되면서 16% 하락을 했습니다. 여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그렇죠. 급등락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 감사의견 한정 나오면서 오늘 1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감사의견 관련된 노이즈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잘 가다가 오늘 한 2.3% 떨어졌는데, 한미반도체의 이제 곽동신 부회장은 오늘도 주식을 또 사셨습니다. 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계속 사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답변은 뻔하지 않나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니 나는 우리 회사가 좋다 이럴 것 같아.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사나? 주식을? 주식 올라갈 것 같아서 사죠. 그런가? 저는 우리 회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것 같아. 궁금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예. 네. 작년 말 대비해서 5배 올랐을 때도 계속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몇 배가 10배가 넘게 오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쓸 때 산 거는 요즘에 와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이크론한테 일부 매출하고, 삼성전자 매출하고, 하이닉스 매출하고, 3대장한테 모두 매출을 하면 대략 얼마인데 거기에 몇십 배 딱 보치면 그 가격 나오니까 그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또 사? 또 다른 게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회사하고의 또 거래? 이런 거. 네. 네.
오늘 사실 그 주말간에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장은 금요일날 상승했지만 뭐 주말간에 뭐 중동 전쟁이 네. 또 좀 확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도 좀 나왔고요.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저번에 그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대사관 공격했을 때 이거 반격하는 거 아닌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거나 이런 게 또 재발되면 또 해운이나 물류 차질 또 수반이 될 텐데 그 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또 연결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가 참 이슈인데 요거 계속 시점이 또 지연될 거란 우려가 좀 작용을 하긴 하죠. 근데 네. 오늘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엔 이건 우리만 아니에요. 빠졌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네, 예. 네, 뭐 다른 아시아 증시 다 강했는데 우리만 좀 많이 빠진 건 아무래도 좀 총선 우려가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말간에 사실 그 텔레그램에서 뒤덮었던 이슈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네. 그 증시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좀 말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의견을 저희가 뭐 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다수당이 되면 금투세 도입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국힘이 되면은 지금 정부의 주장에 따라서 금투세를 뭐 폐지하거나 이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우세를 보이는 투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참 힘들어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차피 누가 법위니까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의도한 바가 좀 다르게 움직여서 뭐 이렇게 이쪽이 되면 안 없애고 이쪽이 되면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수당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산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입장이야 뭐 금투세 안 했으면 좋겠죠.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 상위 세금 납부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세목별 세상 상황을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소득세가 34.5%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23.9%의 법인세, 그 다음이 부가가치세가 22.0%, 상속증여 4.4, 교통에너지환경세 3.2, 개별소비세 2.6, 증권거래세가 1.8%예요. 뭐 이런데 전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금이라는 거는 이거 서로 사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양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사회는 서로 간에 이제 격렬한 격투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저걸 많이 냈어요. 그 의료보험비 그거 엄청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이제 코로나 공짜로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 많고 뭐 수십에 수백 명은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 우리 어머니도 병원에 좀 편히 가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식구들 편히 가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 뭐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편하게 병원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해야 되는 지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전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 사회 전체가 내 것 찾다 보면 배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지점 어딘가에서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 같고 사회 공익성과 사회 영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조금 반영하는 과정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근데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당을 금투세로 넘겨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의 배당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배당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왜냐하면 세율이 지금 대주주들 입장에서 막 40, 50씩 내잖아요.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48%가 내잖아요. 세금을. 그러면 대주주들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배당을 안 줘도 되는 주기 싫은 환경이고 또 그다음에 고액 보유자들도 배당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주식시장이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려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세를 오히려 금투세로 좀 넘겨서, 금투세는 뭐 20에서 25%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세율이. 그러면은 대주주들도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긍정적인 면만 보면은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편이 되면은 네. 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좀 유도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네. 하고,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후반에 이제 주식에 양도세 도입하려고 할 때 증시가 막 40%씩 이게 급락했던 그런 사례가 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많이 급하게 떨어지는 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한 3차례 시도했다가 다 네. 폭락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일단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를 안 내다가 내게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주식 매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당장은 제 주변에서도 뭐 난 이제 그럼 미국 간다 뭐, 근데 사실 미국은 양도세는 있어요.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25%인가 있어요. 22% 있죠. 예, 예, 250만 원 이상은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미국은 22%를 내도 시장이 되게 스마트하고 주주 환원이 잘 이루어지니, 그리고 투명성이 높으니, 우리 저기 삼성 IR 자료와 그다음 마이크론의 IR 자료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지.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을 낸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주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요금을 주듯이, 이 국가에 대는 뭐 일부는 의무 납부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에 대한 의무 납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많이 내는 거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측면도 또 있는 뭐 거거든요. 꽃다발도 한 번씩 배송해주고 뭐 이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주로서 돈을 내면 주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대주주만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내게 하고 그런 게 안 바뀌었다, 그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공평하게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하고도 공평해야 되고. 많이 불공평하죠. 네.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쨌든 뭐 결과는 저희가 노력으로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소속사와는 일절 상관이 없는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이 이게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아침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코멘트를 금요일 날 하셨기 때문에 뭐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요. 1분기에 6.6조 나왔는데, 여기서 재고평가손 환입된 게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 빼면 한 5조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많이 좀 상향이 됐던 그런 네. 컨센과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는 목표가가 실적 발표 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9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이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 게 아주 이제 기본적인 업황, 메모리 가격 반등의 영향이 가장 컸으니까 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아주 많이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감산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감산이 점점 해제되면서 가동률은 다시 90%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고요. D램이 전분기 대비 한 16%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고, 낸드는 30%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낸드 부분에서는 이제 막 소폭 흑자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삼성 하이닉스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기타 뭐 많이 빠진 것들은 뭐 PSK 홀딩스, 한양 디지텍 네. 이런 데는 막 9%, 10%씩 네, 최근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반등이 좀 좋았던 놈들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역시나 그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것도 선반영 해가지고 K 증시는 또 아니,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안 빠졌잖아. 남들만 빠지고. 그게 더 오늘은, 네. 얄밉고. 저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잖아요. 네. 사서 올렸는데 외국인이 팔 거라 생각했는데 외국인은 안 팔고 안 팔아요. 기관이 외국인.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외국인 앞으로 더 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어쨌든 뭐 업황이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됐고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빠지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유리기판 성장 엔진이 하반기에 좀 가동이 될 거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TGV라고 해서 유리기판의 홀을 뚫는 이 건식 공정, 그리고 홀 내부를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이런 습식, 식각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정이 이제 TGV 기술이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고객사가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증선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26년도, 27년도부터는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 아직까지 요즘 다 빠르죠. 너무 빠른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뭐 쏠리는 것만 계속 쏠리고 선반영은 또 굉장히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테마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빨리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긴 좋은데. NH증권에서는 이제 JNTC에 대해서도 유리기판 소재가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멀티플을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 12배에서 15배로 상향을 시켜서 목표가는 16,000원에서 23,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JNTC는 원래 이제 화웨이 벤더로 이제 커버 글라스 만드는 회사인데 유리기판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는 사실 제일 앞단에 있는 회사인데 마이너스 1%. 하청을 내려주는 회사인데 원청업체인데 주가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뭐 유리기판이 전체 실적에 기여하는 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조금 천천히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북미 공장 열심히 좀 합작하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 양산 시점을 네. 연기를 했습니다. 포드하고 SK 온하고 합작하는 공장인데요. 일단 최근에 포드가 2025년에 계획했던 SUV 픽업 트럭 요 전기차 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 정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 아마 이에 따라서 이 연기를 같이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자회사 에코캠 캐나다에 1,177억 원을 출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출자하는 시점을 3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엔솔은 지난주에 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작년 4분기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1,570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75%나 급감한 수준이고 여기에 IRA 세액공제 혜택 이게 1,900억 정도 되거든요. 요거 빼면 결국 영업이익은 320억 정도 적자가 났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보조금 없이는 지금은 아직 그 업황이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닌 그런 업황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일단 LG엔솔이 1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으니 다른 업체들도 1분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오늘 에코프로가 6% 정도 하락을 했고 다른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 이런 회사들은 네, 다 잘 버텼어요. 반등을 해서 네. 소폭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엔캠은 오늘도 4% 급등했네요. 이해가 안 돼. 엔캠은 누구한테 장사하는데 얘네는 미국에서 장사하는 엔솔이 빠졌는데 얘네는 올라? 신기하다.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미국에다만 장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기네만 장사한다는데 뭐 LG 엔솔은 뭐 중국에서 장사하나? 미국에서 장사하는데 안 되는데? 난 너무 신기하네. 이해가 안 돼. 네. 뭐 엔캠의 상황을 좀 비유해 보자면 CATL과 뭐 BYD랑 네. 이런 애들 다 배터리 날라가고 혼자 남으면 이제 엔캠 같은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요? 엔캠도 이제 탑3 회사들 다 날라가고 공급망 배제시키고 혼자 남을 거다 이래서 가잖아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뭐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밸류업 종목들 다 상승하는 움직임 때문에 오늘 3%씩 현대차, 기아 이렇게 오른 것도 있는데 인도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인도 회사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에도 배터리 기업이 있는지 몰랐는데 엑사이드 에너지라는 LFP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배터리를 인도 전기차 모델에는 탑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가 상당히 좀 큰 시장이잖아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데 인도 정부가 지금 전기차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건 것 같아요. 2030년까지 판매 비중,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로 잡고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미국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6% 급등을 했습니다. 램시마 피아주사 제형이 짐펜트라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 처방약 관리 의무를 대행하는 PBM에 등재가 됐습니다. 미국은 네. 이제 건강보험 시장은 PBM이 좀 꽉 잡고 있는데 네. 전체 보험 시장의 한 80%를 3대 PBM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PBM을 뚫는 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 주요 관건이라서 이게 중요한데 3월 주총에서 얘기했던 이 PBM 계약 시점이 한 달 동안 앞당겨져서 나온 겁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고 나머지 PBM들과도 3개월 간격으로 등재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또 밝혀서 앞으로도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계약한 것만으로 미국 보험 시장이 한 40% 정도를 커버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진출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로조라는 이제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최근에만 해도 3천억이 넘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갑자기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오면서 깜짝 거래가 놀랐어요. 정지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영업 잘하고 있던 회사 아니야? 왜 해외 한국 저기 렌즈 잘 팔리고 있지 않아? 뭐 이랬었거든요. 네. 여의도에 그 본사가 있어서 네. 그 탐방도 예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업 그냥 꾸준하게 잘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꾸준한 실적들을 내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기관 투자들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참 이렇게 쇼킹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 날 먼저 나왔던 공시가 목요일 날 장 끝나고 21년, 22년 재무제표 수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주요 지표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이렇게 더 낮아져서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감사 보고서상 내부 통제 의견이 수정이 됐습니다. 저 위에 감사 보고서 수정된 이제 감사 의견을 보시면은 회계 관리가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지정이 되면서 투자 환기 종목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금요일 날 장 시작하니까 쭉 빠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 장이 끝나니까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죠. 그게 바로 요 감사 의견 거절 공시입니다. 감사인 이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줄 만큼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회사 측이 제공을 못하고 있다. 혹시 지정감사제인가? 지정감사제라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4년인가 5년에 한 번씩 감사인을 왜냐면 기존 감사인하고 짱돼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봐 감사인을 바꾸는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감사인이 진짜 너무 딱딱하게 한다는 거야. 그걸 당한 회사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하던 건데 그전에 감사자들은 다 인정을 하고 해주는데 새로운 감사들은 완전 뻣뻣하게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 투자 환기라든가 이런 거절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한 걸 당해가지고 곤욕을 당한 회사들 몇 군데 있기는 해요. 더 깐깐하게 보는 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기존에 지정감사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만 해도 네. 회계법인이 이런 상장 기업들한테 직접 영업을 해가지고 감사 이 딜을 따와야 되거든요. 일거리를. 네. 그러니까 또 잘 보여야 되고 회사 측에 이거 자료 달라 그러고 막 요청을 하는데 너무 회사 측 귀찮게 굴면 네. 회사에서 내년에 너네 안 써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자료 제공 요청하는 데에서도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네. 봐달라는 거 어느 정도 좀 봐주거나 이런 게 존재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지정감사제가 있는 거긴 하고 근데 지정감사제 이후로 그리고 또 몇 번 이런 감사인들이 한번 소송당하고 이러니까 되게 요즘 정확하게 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실수하면 나중에 이제 회계법인의 발견 못한 책임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필요한 것들은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굳이 안 봐도 될 거를 이 회사 괴롭히려고 보거나 이럴 이유는 그렇게 없잖아요. 네네. 네, 물론 이제 회사 그 재무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 요구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정감사인 제도 들면서 쓸데없이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요청 많이 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인터로조의 이런 좀 사태가 좀 커졌는데 이 회사의 과거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 꾸준합니다. 200억, 300억 계속 꾸준하고 2023년도 작년에만 해도 196억 나왔고 밑에 순이익도 굉장히 좀 꾸준한 흐름 보이는데 이런 게 좀 실적도 좋으니까 국민연금이 8.5% 투자했고 KB자산운용도 한 7%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전일 시총도 3,300억이었고 최근에 1조 원 밸류의 기업을 매각하려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의견 거절이 나왔냐? 정리해 보면 이제 재고 자산과 매출 인식하는 요 네.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인이 477억 규모의 재고 자산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정확한 재고 자산 목록을 제시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논란이 있는데 난 이해된다 이거. 왜냐면 회사에서 재고 목록 정확하게 내주지 못하지. 대리점으로 다 나갔는데 안경점으로. 그죠? 어떻게 다 알겠어? 대리점에서 이거 팔리고 이거 안 팔렸어요 보고하는 시스템이나 무슨 이렇게 삑 찍어가지고 하는 이런 전산 시스템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거 갖다 주세요 하고 이렇게 뿌려는 놨는데 재고는 쌓아놔야 팔리는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이제 안경점에 납품을 할 때 납품을 하면
매출을 인식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로 소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는 회사에 남아 있어야 정상인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안경점에 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 있는 재고 다 세봐야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네. 회사 측에서 재고 자산이 470억이나 달아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470억 원어치 재고를 제대로 못 보여준 게 뭔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 안경점에 뿌려졌을 수도 있지. 그 안 팔리면 다시 리턴할 거 아니야, 얘들이. 아 근데 이제 안경점에 나가는 순간 매출로 잡잖아요. 잡을까? 현금은 현금은 안 들어오는데 어. 매출은 먼저 잡는다고 알고 매출 있거든요. 계산.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매출만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보면은 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회사가. 왜냐면 안경점에 그렇지. 보내면 매출 바로바로 잡아버리는데 그러면 영업이익 순이익 찍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안경점이 돈을 줘야 되는데 네네. 안경점이 소비자한테 팔기 전까지는 돈을 안 줍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그래서 매출은 잡았는데 영업이익은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현금 흐름 없는 매출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잡히지 않을까요?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감사원이 또 지적을 한 게 네. 재고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도 있지만 매출 인식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네네. 회사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 매출 발생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매출을 잡아야 되는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네. 대해서 뭔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제일 큰. 이게 한국의 안경원 구조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안경원이 대부분 이렇게 좀 영세한 그렇죠.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이런 데는 충판이 있을 거고 중간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약간 억울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명확하게 또 밝히기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이제 이런 매출 인식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안경점에 납품하면 그때 매출로 잡는 게 맞다. 우리 이렇게 해왔고 이게 회계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 근데 회계법인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뭐 이 정도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좀 좁혀가면서 뭐 잘못해왔으니 그럼 수정 공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설령 그 이외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재고를 일부러 막 속이거나 분식에 뭐 했거나 뭐 이런 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또 거래 재개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을 많이 쌓아둔다거나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회수가 안 되는 자금에 대해서 매출을 하고 나서 대손 충당을 쌓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6개월 지나면 손상 처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었나 보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투명하게 돼 있으면 네. 그런 인식 구조의 차이 정도는 뭔가 이제 수정하면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외의 문제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의견 거절까지 갔고 웬만하면 의견 거절 안 가거든요. 네. 그 전에 좀 의견을 좁히지. 그래서 지금 상패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쇼킹해 있을 것 같고 사실 국민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또 되게 공간이 많네 보니까 이 대리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빈틈이 너무 많아 보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빈틈이 많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번 감사 시즌에 이런 좀 다이나믹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감사 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이 코스피 2개, 코스닥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좀 문제가 좀 안 터져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